지도 몰라요, 사실. 그 케이스에 넣어놓고 그냥 중고폰 사서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너는 무슨 폰을 쓰냐? 그래서 저는 LG 걸 쓰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자 나오셨습니다. 양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보고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폴더블 폰 얘기했잖아요. 이 폴더블 폰이 뭐 가로로 접히기도 하고 세로로 접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쇼를 하고 있던데 언박싱하고 언페이크는 좀 다르죠? 예, 언박싱은 이제 자기가 직접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뜯어서 보는 거고, 언팩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이나 LG, 애플 이런 데서 제품이 나오면 최초로 이제 대중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행사로. 네. 예.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신제품 이제 그 언팩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그 삼성 차세대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이 여러모로 업그레이드 됐고 사람들 많이 관심이 가지고, 삼성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 2월 11일에 한다고. 2월 11일에? 예. 2월 11일이에요? 예. 아직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으면 뭐? 지금쯤 이제 온갖 추측과 루머들이 나오고, 루머들에다가 또 그 삼성에서는 또 뭐 이러저러하다 뭐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 버전이 갤럭시 10. S10이었죠? 그러면 이제 11 나오는 건가요?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마 지금 아직도 정확한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는 갤럭시 20이 될 거다. S22. 왜 갑자기 10에서 20. 2020년이라 그런지, 그리고 또 다른 걸 새로운 갤럭시의 그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넘버링을 앞쪽으로 바꿨고, 이게 원래 행사가 2월 11일 오전 11시에 기획이 됐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S11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최근에는 이게 S20으로 무게가 많이. 점프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10에서 바로 그냥 20으로? 11, 12, 13 하면 이게 좀 넘버링이 바뀌는 것도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시 이제 뭐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지 않을까. 그럼 100단위 올라가겠네? 그때 되면 또 다른 걸로? S 안 쓰겠죠. S 안 쓰고 갤럭시 안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상 뭐 이름이 이렇게 뭐 숫자가 점프를 했으니까 뭔가 뭐 혁신적으로 뭔가 확 튀거나 뭔가 엄청나게 좀 성능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우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좀 뒷면이 혹시 애플 인덕션. 인덕션. 지금 애플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뭐 39 그 정도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9까지. 59까지. 잠깐만. 59는 좀 59는 최소한 인덕션이라고는 안 하겠다. 59짜리 인덕션은 난 잘 못 봤으니까. 근데 뭐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최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너무 많이 차지하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화소가 넘는 그거에다가 최대 5배 줌까지 되는 광학 줌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앞뒤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목소리를 떨어요, 오늘? 떨려요? 목소리 막 떠는 것 같아. 혹시 삼성 거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언팩 행사 때는 그러니까 S20, S20으로 얘기할게요. 다들 이쪽으로 기울고. 20으로 합시다. 20이랑 그 다음 폴더블 폰. 또 이거는 갤럭시 폴드 안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 이름이 또 바뀐다고?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름 장난 너무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사람들을 왜냐면 만들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접히면서 커다란 책자인데, 요번 거는 잡으면 진짜로 콤팩트하게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정사각형으로 그래 접히거든요. 뭐 스퀘어나 뭐 이런 것도 이름 희한하게 붙일 것 같은데. 스퀘어 기대할 만한. 이게 약간 난 이런 것 같아. 이게 회사에서 그냥 약간 흘리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이 될 것 같다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럴 줄 몰랐지 그러면 11로 딱 나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11로 기울면 이럴 줄 몰랐지 그러고 20으로 딱 나오든지. 오히려 그거보다는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20으로 가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20이란 게 11이란 게 어쨌든 제품에서 이런 넘버링이 어렵고, 20에 대한 추측이 나오면서 점점 20에 대한 설득력이 나오고, 요번에 CES에서 삼성이 이제 고위직들도 많이 가고 하면서 업체들이랑 얘기하면서 CES 뭐 취재 가신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는 좀 20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이 언팩 행사 때 폴더블 폰도 같이 나오고. 대략 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퍼펙트한 그 폴더블 폰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아, 그거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어? 예, 중국 쪽 그쪽 렌더링으로 나왔는데 그건 좀 조잡하게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렌더링 잘 짜기로 소문난 그 레츠고 디지털이라는 외국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클램 셰폴더 볼폰 예, 그거 디자인이 나왔는데 꽤 예쁘게 나왔더라고. 사람들 사고 싶다고. 게 삼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렌더링 잘하는 업체에서 이걸 내놨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통 유출이 되고 그런 업체들이 그 유출 이미지를 하고 그 업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트위터에 그렇게 유출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업계 디자이너들 속에 어떻게든 그런 소식이 나가고 그러면서 약간 나는 의심이 가는 게 삼성전자에서 미리 홍보하려고 그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그 바이럴 마케팅 하듯이 줘가지고 이렇게 막 미리 조금씩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조잡하거나 말도 안 되는 렌더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렌더링 먼저 나왔는데 상품 나오기 전에 그 회사가 아닌 데서 렌더링을 냈는데 상품 나오는데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못 해봤으니까 맞다 아니다라고는 대답을 못 해드리고.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좀 재미있는 취재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카메라가 몇 대라고 그랬죠? 카메라가 총 5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카메라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야? 카메라가 많아져야지. 특히 5배 이상 광각 줌을 하려면 배치가 좀 많아져야 되고 센서? 적외선 센서도 그 안에 같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개가 배열이 되는 거거든요. 야, 5개 배열 힘들겠는데? 디자이너들이 이거 카메라가 어떻게 배치돼야 잘 보일까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삐뚤빼뚤한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다라고. 그 정사각형의 5개를 이렇게 하면 약간 그 주사위 같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걸 또 보다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지금 새로 나오는 갤럭시를 보면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나중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네. 카메라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카메라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어야죠. 어느 발전이 순간부터는. 되면. 예. 카메라가 많아지면 부품값도 또 오를 엄청 수밖에 오르잖아요. 없죠. 예. 원래 렌즈 자체가 비싼 데다가 이게 또 갤럭시의 플래그십 모델. S 모델이니까 예. 그럼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질 것 같은데. 꽤 오르겠죠. 왜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을 돌파했잖아요. 갤럭시가 어쨌든 아이폰보다는 비싸게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S 모델이 조금은 싸지지만 육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 두뇌 같은 거, CPU 같은 거. 그게 이제 보통은 갤럭시가 계속 쓰던 CPU가 있었잖아요. 이걸 CPU라고 안 하고 모바일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AP라고. CPU는 뭐 컴퓨팅 프로세서 유닛이니 CPU고 프로세서인데 AP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를 그걸 많이 쓰고 그리고 한국에서 내보낼 때나 뭐 북미에서 내보낼 때는 뭐 엑시노스를 쓰고 유럽이나 뭐 이런 또 다른 시장에 내보낼 때는 스냅드래곤을 쓰고 이렇게 차이가 있게 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엑시노스 한국 사람은 우리는 왜 엑시노스를 써야 되나 퀄컴 게 더 좋다고 하는데 근데 요새는 이게 약간 내수랑 수출용 다르다 이거 있는 것처럼 자동차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모르는 분야라서 몰랐네요. 근데 삼성 내부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엑시노스가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 최근 들어서는 엑시노스가 이제 S10 뭐 S9, SA 뭐 이쯤 돼서는 엑시노스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떤 분야에서는 또 스냅드래곤보다 더 좋기도 하고 이번에 근데 S11에서는 스냅드래곤 지난 12월에 발표한 865라는 모델을 최신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장착해서 나오고 엑시노스 모델은 안 나온다고. 잠깐만 왜 엑시노스가 점점 좋아지고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안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엑시노스는 뭐 A급 그 갤럭시 A 시리즈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여기서 A 시리즈라는 건 좀 약간 한 단계 아래 그레이드잖아요. 저가는 아니고 그래도 미드레인지급이어서 사람들이 쓰기에는 충분히 이제 S급 요새는 A 시리즈가 너무 잘 나와. 옛날에 무조건 S만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A 시리즈가 성능이 좋게 나와서 내가 무슨 폰 쓰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 케이스에 넣어놓고 그냥 중고폰 사서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너는 무슨 폰을 쓰냐? 그래서 저는 LG 얘기가 좀 흘렀는데 갑자기 그러면 왜 스냅드래곤이야? 그렇게 해서 스냅드래곤만 쓴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잘 나왔거든요, 865가. 그러니까 그 스냅드래곤의 865가. 지금 최신 퀄컴 스냅드래곤 865가
너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갤럭시뿐만 아니라 이제 LG 차세대 플래그십폰이 G9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V60 야, 벌써 9이 나왔지. 9 V60이 2월에 V60이 우선은 MWC 네. 거기서 LG가 이제 V60 싱큐를 새로 하면서 그것 또한 스냅드래곤 865를 쓰고 그리고 뭐 화웨이나 샤오미 뭐 오포 이런 중국의 유명 스마트폰 회사들도 다 이걸 쓰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865로 하는데 삼성이 엑시노스 9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990. 근데 이것도 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추측입니다. A급 모델에만 쓴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서는 또 다시 또 뭐 양쪽에 뭐 나눠서 쓴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는 애매해요. 그래서 스냅드래곤 865 모델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운영체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민감한 게 화면이죠. 예. 화면이 사실 예전에 스마트폰 초기 때 모델들을 보다가 가끔 집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저도 보고 내 폰은 그다지 좋은 폰도 지금 폰이 좋지도 않은데 이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나요. 예. 그때는 난 몰랐는데 그때 내가 이런 화면을 보고 있었나? 그때도 좋았거든. 근데 지금 화면을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좋아. 그러면 제 폰은 좀 구형이니까 얘는 더 엄청나지지 않을까? 예. 화면이. 우선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아까 반도체 전 세계 2위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거의 1, 2위. 특히 OLED 쪽에서는 1위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맞아, 디스플레이가 세죠. 네. 전 세계 이제 OLED 전에도 얘기했는데 폴더블 얘기하면서도 만들 수 있는 나라 삼성, 잘 봤죠. 예, LG 그리고 중국의 BOE 요 세 개가 거의 대부분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된 그 OLED 디스플레이 중 최신 가장 좋은 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고 계열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게 이전까지는 계속 60Hz 폰을 썼는데 요번에는 120Hz로 늘어나거든요. 주사율이. 일단 숫자만 들어선 2배인데 네. 160Hz, 120Hz 이게 헤르츠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말대로 하면 초당 60번 깜빡이냐 초당 120번 이게 화면에 쏴준 게 영상을 이제 60번 쏴주면 그만큼 이제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끊기는 것처럼 저는 뭐 민감하지는 않아서 근데 120번 쏴주면 그만큼 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게임할 때도 90Hz, 144Hz 이런 거 좀 높은 게이밍 그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내부에서는 최초로 120Hz를 쓰고 중국의 뭐 다 샤오미나 뭐 이런 데에서 이미 120Hz 게이밍 폰을 만드는 데서는 게이밍 폰도 있구나. 예, 뭐 이게 확실히 120Hz인지 모르겠는데 뭐 샤오미나 일부 회사들이 120Hz를 미리 만들어 놨고 근데 삼성에서는 이래 120Hz로 내놓은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배터리 소모도 많고 그렇겠죠. 게다가 폰은 우리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는데 정확히 이게 뭐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그 관련 업체들은 이제 이게 헤르츠 수가 높아지면 눈에 자극이 자극 정보가 많아지니까 눈에 안 좋다.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이제 잘 보이고 멋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너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더 많으면 눈에 피로감이 더 올 수 있고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굳이 120Hz로 계속 볼 필요는 없고 맞아.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0Hz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가 이제 210Hz까지 가능한 CPU들이에요. 극대화 시켜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할 수도 굳이 그렇게 하면 또 비용도 늘어나고 근데 120이 지원되지만 내부에서 뭐 절전 모드나 그런 걸 통해서 60Hz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절도 해서 보다 눈에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배터리 갤럭시 S 시리즈도 이제 거의 내장 배터리죠. 다죠. 거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방수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방수가 있으니까 이거 LG도 이제는 이미 다 거의 마지막까지 그래도 국내에서 유명한 게 LG에서는 뚜껑 따고 넣고 그게 좀 있었는데 갤럭시가 완전 내장이 된 거는 꽤 오래됐죠.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모델이. 3가지? 예. 3가지 스타일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3가지. 그래서 정말 큰 거 같은 경우에는 5,000이고 그 전에 거 뭐 4,000대 중반, 뭐 4,00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이 나눠질 거.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3가지 종류로 나오면 일단은 보통 갤럭시가 나올 때
예를 들어 S 뭐 예. 그다음에 S 뭐 프로 플러스. 플러스 예. 프로는 저 예.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큰 게 나오는 더 큰 작은 게, 거, 더 큰 게. 예, 작은 거 요새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가 돼요? 약간 좀 무치하긴 해요. 어, 울트라. 울트라. 우리 S20 울트라. 울트라맨이야.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S 그다음에 S 플러스 그다음 S 울트라. 예. 울트라가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좀 커 보이는 강력하고 예, 좀 커 보이는. 예, 그거를 느낌이 정확히 있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 그래서 근데 S부터 크거든요. 6.2인치예요. S20이. 노트 10이 6.3인치였거든요. 그러면 울트라 정도면은 거의 패드 수준 아니에요? 거의? 예. S10에서도 이미 커졌어요. 6.1인치였거든요. S10도. 하면 계속 커지네. 계속 커져서 그리고 S20 플러스는 이제 6.7인치인데 노트 10 플러스가 어쨌든 가장 큰 모델이잖아요. 네, 그쵸, 이게 그쵸. 6.8인치거든요. 야, 그러면 거의 S20 비슷하네. 울트라는 6.9인치, 거의 7인치 태블릿이에요. 그 폰이 아니라 진짜 태블릿이네. 그 사이즈가. 예, 그래서 한때는 이제 갤럭시가 S20이 되면서 네. 노트랑 S 시리즈를 합쳐서 플래그십 모델을 S로만 간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노트가 이제 노트 너무 성공을 했고 노트 10이 그 노트만의 그 S 펜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완전히 합쳐질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작년쯤에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많이 돌다가 요새는 좀 잠잠해진 걸로. 그게 그런 삼성은 사실 이게 폰 쪽이 라인업이 엄청 빽빽하네. 예, 그렇죠. 빈 구석이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는 작고 편한 건 쓰려면 이제 더 싼 A 시리즈에서 A 시리즈도 근데 크게 나오는 건 또 크게 나오는. 예. 크더라고. 그러면 이게 나는 웃긴 게 삼성이 삼성폰을 좀 싫어하는 그러니까 명단이 있을 때니까 예. 싫어하는 면 중에 하나가 너무 많아. 삼성폰을 조금 싫어하는 그러니까 좀 단점 내지는 제가 싫어하는 면을 보자면 모델이 너무 많아. 이게 뭔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고 가격 차이도 다 나는데 반대로 애플은 또 애플이 좀 싫은 점은 모델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두 개나 근데 개 요새 나오니까. 애플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바뀌고 있다고? 중저가 모델을 내놓고 있잖아요. 제가 애플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년에 애플이 이제 한 6개 정도 폰을 낼 가능. 애플이 중저가 폰을 내놓으면 그 중저가가 고가 아니 혹시? 워낙 고가니까. 애플한테 중저가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한테. 그러니까 원래 애플이 SE 모델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요거 SE의 다음 모델로 해서 중저가 되게 라인이. 오래간만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도 좀 저렴한 LCD 모니터를 LCD 모니터. 예, 사용할 거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6개 모델 중에 4개는 OLED 디스플레이를 쓰고 2개는 LCD 디스플레이로 해서 중저가 모델로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네. 어쨌든 뒤에 예. 사과 마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싸다고 해서 사과 마크가 작거나. 그리고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이제 뭐 인덕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아마 원 카메라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왜냐면 에이. 가격을 줄이니까. 가짜라도 그냥 인덕션을 해주지. 에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그게 아닌 뭐 해서 중저가 아니야. 모델로 깔끔하게. 이게 싼 티가 날 수가 있어. 이건 싼 모델이야. 이게 카메라 숫자로. 아니야. 애플 감성은 그런 게 아닐 거라고. 그런 거라고. 예. 제가 애플 감성이 아니라.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또 마무리하는 단계로 예. 이게 이제 2020 이게 언팩 행사를 예. 딱 하고 나서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선은 S20 같은 경우에는 5G 모델로 나오는데 올해 또 우리가 플래그십 모델들은 국내에서는 다 5G 모델로 많이 나왔는데 올 한해는 아직 5G가 그렇게 많이 좀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발도 많았거든요. 난 그렇죠. LTE를 사고 싶은데 근데 내년부터는 좀 그런 게 줄어들면서 네.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이제 돼요. 5G 모델들이 이제 보편화가 된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5G 통신망도 뭐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좀 더 넓어지게 내년에는 좀 더 대중화가 될 거고 해서 국내에서는 그래서 좀 더 많이 팔릴 거고 근데 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인프라가 커지고 그리고 네. 새 폰에 대한 수요가 뭐 요구가 있기 일어나고.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꽤 많이 팔릴 거고 그래서 네. 지금 노트 10이 엄청 지금 밀리언셀러급으로 해서 가장 핫하게 그렇게 핸드폰 중에서는 가장 핫한. 최근 예에서 했는데 이제 뭐 S20도 역시 잘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아까 LG에서도 새 5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심 그 보조금 좀 늘어나나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가격대가 원체 높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폰들이 또 다시 나오기 이제 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이제 이쯤 있는 거죠. S20 거의. 뭐 굳이 뭐 시발점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약간 역같긴 하죠. 예. 아니지만 네. 어쨌든 내년 2020년에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네. 왜냐면 어쨌든 갤럭시가 압도적이잖아요. 항상. 네네네. 항상 그랬죠. 갤럭시, 애플, 화웨이 이 세 개 모델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화웨이가 그 3대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화웨이가 2위예요. 아, 그러면 1위가 삼성 삼성, 애플이 3위예요? 3위까지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고 네. 삼성전자의 이제 새 제품이 S20이 될 것 같은데 예, 이 제품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